안녕하세요, 블라인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코나 N이고요. 현대자동차에 처음 나오는 고성능 SUV입니다. 2.0 GDI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5500rpm부터 최대 출력을 유지해주는 플랫 파워 특성을 적용한 차량입니다. 최고 출력은 280마력, NGS 사용 시 290마력까지 낼 수가 있고요. 최대 토크는 40토크입니다. 수동 변속 모델은 나오지 않을 예정이고 사륜도 적용이 안 돼 있는데 실제로 운전해보면 사륜이 굳이 필요 없을 만큼 그런 고속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N 로고가 부착된 라디에이터 그릴, 이것도 특징이고요. 다크크롬 현대 로고,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기존의 일반적인 모델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로고가 은색으로 반짝거리게 되어 있는데 다크크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라디에이터 그릴과 좀 일체감도 있을 뿐더러 딱 봤을 때 스포티한 차량이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전방 범퍼의 공기 흡입구는 낮고 넓은 자세를 강조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측후면부 보시면 프론트 립 스포일러, 더블 윙 타입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되어 있고 사이드 실 몰딩으로 인해서 다운포스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접지력이 향상되고 고속에서 달렸을 때 안정감을 더욱 느끼실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더블 윙 타입 리어 스포일러에는 삼각형 보조 제동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귀엽게 생겼어요. 실내는 시트와 스티어링 휠, 기어 노브, 핸드브레이크에 퍼포먼스 블루 색상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인치 디스플레이를 채용했고요. 보면 되게 컴팩트하고 귀여워요. 딱 네모 모양이 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N 전용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적용했습니다. N 그린 시프트라고 해서 NGS 핸들의 버튼이 따로 달려 있고요. 20초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다음 NGS를 사용할 때까지는 40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N 파워 시프트 되어 있습니다. 풀가속을 하실 때 변속이 되는 시점에서 차를 한번 뒤에서 밀어주는, 퉁 하면서 밀어주는 느낌이 나고요. 실제로 성능에도 관여를 한다고 하니까 이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N 트랙 센스 시프트 되어 있고요. 능동 가변 배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에코나 노멀에서 차를 주행할 때는 배기 소리가 그렇게까지 들리진 않는데 스포츠 모드나 N 모드에 설정을 해두시면 이 배기 사운드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리고 N 모드에서도 이 코나 N은 커스텀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커스텀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부터 해서 스티어링 휠, 서스펜션, LSD 등등 해서 다양한 조건을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주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훌륭하신 자동차 전문가분들이 이미 코나 N을 다 시승했고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 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얼추 아실 거예요. 물론 시승기는 개인마다 모두 차이가 있고요. 제 주관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타협을 하면 일상주행이 가능하냐라는 의견에서 개인마다 어느 정도 타협을 할지는 모두 다 다르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기준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일상주행에서 가능하냐라는 그 기준점이 승차감이거든요. 승차감에 있어서 서스펜션이 또 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승차감에는 서스펜션이 전부가 아니라 변속도 승차감에 영향을 주고 시트도 승차감에 영향을 주고 다양한 요소들이 승차감을 구성하는 요소지만 이 서스펜션을 봤을 때는 에코나 컴포트의 드라이브 모드를 넣고 여러분들이 주행을 하시면 그렇게까지 단단한 승차감이라고는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앞에 방지턱이거든요. 방지턱을 넘어보면 40km 미만에서는 부드럽게 넘어주는 편입니다. 다만 1열하고 2열하고 느낌이 약간 달라요. 1열은 방지턱을 넘었다 떨어질 때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2열은 한번 쿵 하고 끝입니다. 2열에 사람이 타면 잠은 거의 다 잤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훈련 뛰고 뒷자리에서 군인 재워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에코랑 컴포트를 넣어도요. N 모드에서는 물론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세팅하면 더 단단해지지만 그거는 스포츠 주행을 위한 그런 서스펜션 세팅이고 이런 일상적인 영역에서 가장 부드럽게 해놓고 탔을 때도 그렇게 좋은 승차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차량의 성향을 놓고 봤을 때는 일상 주행 영역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타페, 기존 소렌토, 펠리세이드의 부드러운 승차감을 기존에는 느껴봤지만 지금 이렇게 느껴보면 그런 차량들보다 편안한 승차감으로 세팅된 차량들보다는 확실히 단단함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탄탄한 주행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조금 힘들 것 같고 단단해요. 에코 모드를 넣어보면 배기 소리가 차 안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차 밖에 나가면 이렇게 봉봉봉봉 하는 소리가 들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약간 이해를 하고 이렇게 운전을 하실 때는 전혀 배기 소리 때문에 거슬리진 않습니다. 다만 스포츠 모드나 N 모드를 넣으면 배기 소리가 확 커지고 그리고 그 배기 소리도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맞춰서 3단계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기 소리 부분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시선이 쏠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정도면
에코나 컴포트에 놨을 때 배기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없이 주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물어봐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변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변속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변속이 이상하게 되면 이렇게 차가 울컥울컥 되기도 하고 상당히 승차감이 안 좋아져요. 이 차량은 습식 DCT 8단 미션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나 에코 모드에서는 이렇게 약간 가속을 해도 빠릿빠릿하게 변속을 해주면서 연비의 효율도 올리고 운전자가 부담스럽지 않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 N모드나 스포츠 모드에 넣으면 가속을 위한 3, 4단에서 기어 단수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계속해서 올려주는, 전혀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도록 속도를 계속해서 올려주는 기어 세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2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차량 한 대에 컴포트한 세팅의 차 한 대, 그리고 스포티한 세팅의 차 한 대, 이렇게 2대가 들어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나타 N9, 아반떼 N9, 그리고 코나 N 이렇게 3대를 시승을 했었는데 재미에 있어서는 그 3개 차종 중에 제일 재밌어요. 지금까지 보면 아반떼 N이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핸들링도 N 모드에서는 3단계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N 스탠다드로 지금 산을 이렇게 넘어 보면요, SUV 차량들을 타보면 이렇게 선회를 할 때 약간 뒤뚱뒤뚱 거리는 게 있거든요.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근데 이 코나 N 차량은 가운데를 정확히 유지를 시켜줍니다. 요즘 차량들은 코너를 꺾을 때 속도를 빠르게 돌면 이렇게 바깥으로 벗어나는 이 언더스티어 성향을 많이 보여주는데, 코나 N은 전륜구동 2륜 기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정말 잘 물고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리신 그 라인 그대로 핸들을 돌리셨을 때 갈 수 있는 그런 핸들링을 보여줘요. 그리고 노면의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도 핸들이나 시트를 통해서 잘 전달을 해주는 편입니다. 벨로스터 N도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예전 벨로스터가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저는 정말 못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벨로스터 N을 디자인하신 분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긴 차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세단이면 정통 세단, SUV면 SUV처럼 생기고, 또 SUV 쿠페까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그렇게 생긴 차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벨로스터 N처럼. 그래서 스포츠성이 조금 짙은 차를 타고 싶은데 벨로스터 N의 그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아반떼 N까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라면 벨로스터 N이랑 코나 N 중에 뭐 살래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무조건 코나 N 사요. 여유가 있으면 이거 그냥 2번째 펀카용으로 해서 타고 싶을 정도로 재밌어요. 우리의 인식이 국산차라고 하면 그냥 적당한 가격에 좀 오래 탈 수 있고, 그 차를 이용해서 뭐 가족도 건사해야 되고 뭐 이런 이미지를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고성능 라인의 차량들을 타보면서 국산차에서도 이제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구나. 물론 큰 돈이지만 수입차 대비해서 저렴한 금액을 지불하고도 그에 못지않은 운전의 재미, 스포츠성을 느낄 수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분들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패밀리카로 이 차를 사도 되냐, 아이도 한 명 있고 와이프도 이제 같이 탈 차인데 패밀리카로 이 차량을 사도 되냐고 여쭤보시면 말리고 싶어요. 왜냐면 아이가 없고 그냥 2분이서 재밌게 타고 다니실 차량으로 와이프가 뭐 허락하신다면 구매하셔도 되지만, 아이가 있다면 아이 또 카시트를 조수석 뒤쪽에 장착을 하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차라리 이 가격 저렴하지만 그 가격으로 탈 수 있는 다른 편안한 승차감의 차, 그냥 일반적인 모델들을 봐라라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뒤에서 아이가 잘 때 방지턱 하나 잘못 넣으면 바로 깨거든요. 진짜 곤히 자고 있는 성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울 수가 있어요. 그런 승차감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다른 차량 보세요. 고성능 SUV이기 때문에 또 가속력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 뭐 엔진 스펙은 280마력에 NGS 사용하면 290마력 40토크를 내는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고 넘치는 출력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제 드림카인 X640i M 스포츠 패키지가 이거랑 제로백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제로백 5.5초예요. 이거 0km부터 다 밟으시면 이제 5.5초 만에 100km까지 올라간다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시승해본 차량 중에 가장 빠른 차량이 전동화 G80이었습니다. 4.9초에 제로백을 보여줬고, 그리고 소나타 N9 같은 경우가 6초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이 차량은 제로백 5.5초다 보니까 이렇게 시내 구간이나 고속도로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천천히 가다가도 엑셀을 깊게 밟으면 바로 3단으로 바꿔주면서 가속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쭉 밀어주고 다시
변속을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한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부터는 법정 속도를 지키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미션 같아요. 내가 가속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내가 엑셀을 깊게 밟을 때, 지금도 밟자마자 3단, 그리고 떼면 바로 4단,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가속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속으로 달리다가도 탄력 주행으로 유지할 때도 변속을 하지 않아요. 다시금 가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단수를 유지하면서 다음 가속에 보다 빠르게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다시 살짝 떼면 변속을 안 하죠. 그리고 다시 눌러두면 이렇게 변속을 안 한 상태에서 쭉 밀어줘요. 이 느낌이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가속을 해야 될 때 한 번씩 이렇게 밀어주고, 그리고 배기 소리는 가속을 하다가 지금처럼 팝콘이 뒤에서 이렇게 터져주죠. 이 운전석에 앉으셔서 들어야 돼요. 밖에서 들으면 시끄럽죠. 불쾌하죠. 근데 운전석에 앉아서 들으면 이 감성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편의 장치들도 기존의 일반적인 모델들하고 비슷하게 거의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 없이 일상 영역에서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핸들 열선 들어가 있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죠, 열선 시트 들어가 있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죠, 조향 보조, 차선 이탈 보조 장치 다 들어가 있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면서 필요한 이런 편의 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N 인포테인먼트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스로틀이 몇 프로 전개됐는지, 오일 온도가 몇 도인지, 냉각수 온도 몇 도인지, G포스 코너링을 할 때 몇 G로 돌아 나갔는지, 랩 타임도 잴 수 있고요. 브레이크 압력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도 여기에 퍼센테이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서킷에 지도가 있어요. 저 서킷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거 시승 행사 할 때 제가 신청을 했었는데 백신을 맞아가지고 아파서 못 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나 N을 며칠 동안 타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 느끼는 대로 여러분들께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오시면은 머리가 아파지고 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느낌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시승이 가능한 그 시기가 온다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시승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반떼 N이 나와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단과 SUV는 또 다른 카테고리잖아요. 그래서 SUV인데 나는 큰돈 투자하고 싶지 않고, 뭐 수입차 뭐 6천만 원, 1억 이런 거 투자하고 싶지 않고, 적정한 가격에 나는 스포츠성을 좀 느끼고 싶고 운전의 재미도 찾고 싶다, 그리고 일상주행 영역에서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차량을 찾고 있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중에 꼭 하나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업로드하는 영상도 여러분들께 유익하거나 좀 재미를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새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꼭 유의하시고 방역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